제가 매일 뉴스를 진행하는데 뉴스 내용으로 아이와 소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KT의 인터넷 먹통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방송 중에 원격 수업을 하는 아이들의 피해를 방송했더니 그날 집에 갔더니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그거 뉴스 내용 맞아. 그거 나도 겪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감독이나 통제가 아니라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전문가인 정선임 선생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종합토론 시간인데 종합토론은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선임 선생님께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한 놀이나 학습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좋은 방법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유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할 때 유아들은 오감을 통해서 교육 내용을 습득하기 때문에 오감을 활용한 그 놀이와 학습이 중요합니다. 물론 초등학생들도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유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디지털 네이티브 아이들에게 이 미디어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저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툴을 좀 많이 이용합니다. 디지털 툴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게 자신들이 뭔가 흥미 있어 하는 그런 툴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교육에 더 참여가 유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오감을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무슨 다른 그런 감각을 이용한다기보다 아이들의 흥미 유발 그리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도 이 접근과 이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다양한 디지털 툴, 그래서 그것을 직접 조작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조병영 교수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초중고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대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교대뿐만 아니라 일반 학과에서도 미디어 리서치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서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너무 어려워갖고 어떻게 대답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비슷한 그게 뭐 미디어 리터러시든 아니면 그냥 리터러시든 뭐 다른 종류의 리터러시가 있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한국에 이런 어떤 중요한 교육의 의제들이 생겼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치자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과목을 하나 많이 만들어서 가르치자 이러면은 학생들은 배울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디어 교육이나 뭐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게 효율적인가라는 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대학 교육에 이런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 관점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대학생들이 발달시켜야 될 어떤 하나의 역량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큰 어떤 교육의 관점이나 원리로 좀 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수업들 안에서의 이제 그 교수들의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이 증진됨으로써 그러니까 각각의 수업 안에서 사실 요즘 미디어를 안 쓰는 수업들이 거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디어를 쓰고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더라도 과제를 해결하려도 미디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져오는 사이에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왜 효과적인가 하면은 과목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한 과목 안에서 그냥 끝나게 돼 버리는데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면은 여러 과목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내가 다양한 환경과 조건과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제 실천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하나의 과목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뭐 교양 과목으로서 개설이 많이 되고 이런 건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의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역량과 원리의 측면에서 도입이 돼서 전반적으로 모든 수업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각 교과목에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자, 정선임 선생님께 질문이 또 왔습니다. 저도 너무 아이 미디어 이용을 효용 측면보다는 통제에 집중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미디어를 잘 익히고 바람직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어떤 자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꽤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런 교육 기관마다 아카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한국언론진흥재단 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교육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미리네라고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과외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스마트 쉼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당장 떠오른 몇 곳만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좀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에서 자료를 지금 굉장히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나요? 네,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자,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숙 박사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국내 미디어 교육의 특성으로 분절성을 얘기하셨는데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절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노력 혹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렵습니다. 네.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을 받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시니까 정말 어려운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이질적이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이 서로 합쳐질 수 있다는 믿음부터 먼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시에 하던 걸 계속해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덧붙였지만 사실은 지금의 확충되어 있는 지금의 미디어 교육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그 기관 내 담당자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참여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빛을 막 발휘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속도보다는 꼼꼼히 질적인 성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디어 교육이 큰 길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사람, 또 그 안에서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의 전환은 그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선임 선생님 오늘 인기가 많습니다. 예. 발표를 듣다 보니 부모의 리터러시 함양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의 역량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진행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그 조사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모님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조사하진 않았지만 부모님들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조사가 이루어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조금만 더 내려주실래요? 네. 자, 최숙 대표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연구 과정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해외 사례가 있으신지, 해외 사례가 뭐 우리 실정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질문을 이렇게 받았으나 저는 먼저 해외 사례보다 체커톤과 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뉴스알고에 대한 시도를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다양한 미디어를 포함시키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하나를 먼저 얘기하기에는 그 부분을 조사를 담당하셨던 연구자분에게 너무 죄송할 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언론재단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전혀 그 기획에 참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커톤에서 체커톤이 행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실 융합적인 현장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모두를 위한 시도가 무엇인지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저는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뉴스 알고에 대한 노력도 저는 다시 조명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가 언론진흥재단의 자리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네. 실제로 분석해서 좋은 우수 사례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 게 한국 언론재단이 미디어 교육에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신경을 써왔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디어 교육의 흐름이 트렌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곧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제언들을 한국 언론재단에서 잘 수용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정선임 선생님. 총 8회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장기간의 교육이 이루어진 점이 놀랍습니다. 교육 참여자 중 부모의 성비 그리고 워킹맘의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워킹맘. 네.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참여한 그 프로그램에서는 10시에서 12시에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워킹맘이 아니셨고요. 그리고 물론 어머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곳에도 부모님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거나 또는 다른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했을 때 솔직히 모집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관심은 있으나 이렇게 교육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누군가 한 명이 참여하지만 그 참여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들 정리를 좀 해봤는데 시간이 남았거든요.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님? 네. 제가 한 분당 하나씩의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답변을 딱 맞게 안 해주셔도 오늘 말씀을 다 못하신 부분을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병영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앞서서 오늘 이 세션 시작하면서 1인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를 수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이제 공급자 혹은 생산자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런 그 수용자 교육이라는 교육의 틀을 이제는 다 깨버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는 미디어를 그냥 수용만 하지 않고 제작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급자적 교육도 함께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네, 오대환 기자님 질문의 의도를 좀 잘 알 것 같고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리터러시라는 게 원래 따지고 보면 말이라는 게 읽고 쓰는 건데 읽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쓰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디어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나 효능을 볼 때는 사실은 생산을 보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하고 그것으로 일을 하고 과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리터러시라는 말이 사실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한 게 사실 어떤 생산과 표현, 그다음에 쓰기,
소통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이런 말들이 사실 최근 뭐 서구에서는 한 30년, 40년 걸 굉장히 많이 쓰여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수용자 교육이라는 에서 저는 그것을 완전히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우리가 날개가 둘로 날듯이 수용자, 생산자 두 개 관점이 다 있어야 되지만 생산자적인 어떤 미디어를 하나의 툴, 삶의 툴로서 활용해서 그것을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방식, 그런 어떤 사람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도구로서 접근하는 이런 미디어 교육들은 훨씬 증진되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잘 안 되냐면 어려워요. 그렇게 그 생산하는, 창의적으로 생산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들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고 의사소통하고 연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실질적인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제 그 사람과 어떤 목적을 갖고서 문제 상황을 갖고서.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은 확실히 좀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연구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자, 최숙 대표님, 미디어 교육은 큰 흐름을 일단 잡고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예산도 투입이 될 수 있고 민간 영역에서도 열심히 그런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협의나 협업이라 그러나요? 혹은 서로가 정보 공유나 혹은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논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질문은 어려운데 질문 마지막에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셔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지금까지 그러고 있나요? 네, 단답형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융합적인 수업, 그리고 이미 내가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융합적인 기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새로 또 그런 걸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교육 현장과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들의 협업적 기획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조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두 원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허락된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정선임 선생님께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신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부모가 오늘부터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아이와의 미디어 교육 혹은 공유 혹은 공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자녀가 몇 학년이냐 아까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죠?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예, 초등학교 말을 3학년. 너무 안 들어요. 네. 이것도 통제죠. 그렇죠. 근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초등학생 자녀를 두었다면 아까도 저희가 그 교육 내용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이 게임이었고 자녀들도 그 부분에 대해 환영했었거든요. 일단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요즘 어떤 게임이 재밌니? 너 요즘 어떤 게임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게임에 관련된 소통을 제일 먼저 해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라는 그런 자녀의 호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게임 공부도 해야 되네요. 그런데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딱 돼서 오늘 종합 토론까지 아주 알찬 구성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세션 6번째 세션은 미디어 교육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저희가 세 분의 발표자와 함께 했습니다. 조병영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님, 최숙 타이밍폴 대표이사님, 그리고 서강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정선임 선생님과 함께했고, 저는 JTBC 뉴스룸 앵커를 맡고 있는 오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